흔히 생애 오후 제2의 사춘기로 비유되는 중년기.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절정에 달했다가 은퇴를 통해 사회 경제적 지위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격변기를 맞은 중년. 그들에게는 또 다른 고충이 시작됩니다. 애 둘 딸린 대한민국 아줌마.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입니다. 두 아이를 낳고 재취업에 실패하고 전업주부로 살아온 지 20년. 티 안 나는 집안일 하랴 아이들 키우랴 나 없는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인 남편의 은퇴 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의 삼시세끼를 다 챙겨줘야 하는 걸까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쉬는 걸로 보상받을 줄 알았는데 대체 언제쯤 편히 쉴 수 있을까요? 가사노동에 독박 육아를 견뎌왔지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되는 이들,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의 노동은 국내 총생산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가정주부에 대한 통념은 가히 혐오 수준에 가까운 실정인데요. 하지만 최근 통계를 보면 2013년부터 전업주부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인은 중년 여성들의 일터 복귀, 노후 자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생업 전선에 나선 겁니다.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온 여성들은 대체로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결과적인 고용률은 조금 증가할지언정 월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의 삶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다니던 남성이라면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은퇴 걱정으로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동시에 체력 쇠퇴, 자녀의 성장 등 내외적인 변화를 집중적으로 겪게 됩니다. 정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간 날이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집에 가봐야 반기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끼리 대화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지금은 돈이라도 벌지만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막막합니다. 평생을 회사에 쏟아부었는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남는 게 있긴 할까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은 여전하고 가족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외로움까지 큰 중년 남성. 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고 자란 세대이기에 어디 속 편히 감정을 털어놓을 곳도 없습니다. 실제로 50대 남성의 우울증 증가 추세는 엄청납니다. 2016년 50대 남성 우울증 환자 수는 39,463명으로 2007년과 비교하면 32%나 증가했습니다. 퇴직 후에 생기는 이런 문제들은 부부 관계는 물론 중년의 건강까지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남녀의 역할이 고착되어 전환이 잘 되지 않고 퇴직 후에 그 역할을 잃어버리다 보니 결국 남녀 모두 피해자가 된다. 특히 남편들은 수십 년간 직장에만 파묻혀 있다가 정작 아내나 자녀들과의 관계에는 미숙해져 버렸습니다. 출발은 가족 간의 대화와 소통에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생 전체에서 특히 중년기의 관계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되는데 이 시기에 대다수의 남성이 겪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가장 의무감 등으로 생긴 공허감과 우울감을 해소했을 때 정서뿐 아니라 신체 건강 역시 양호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년 여성 역시 양육과 가사에 대한 과중한 책임, 타인을 우선 돌봄, 매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위기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망을 지속할 때 정서 건강과 신체 건강이 동시에 호전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서도 성평등한 사회에 살수록 여성과 남성 모두 우울증과 가족 붕괴 그리고 폭력에 의해 불행한 일을 겪는 일이 현저히 줄어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한 수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스스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아버지 요리 교실, 가족들과의 유연한 소통을 위한 아빠 수업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년기는 인생 구조를 재설계하고 성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성평등한 가치에 유연해져야 할 때입니다. 남성이 가정일과 아이 양육을 분담할 때 남성은 더 건강해집니다. 흡연과 음주를 덜하고 우울증으로 진단받을 가능성도 낮으며 처방약을 더 적게 복용합니다. 가정에서의 가사 분담은 남성을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게 합니다. 양성평등, 건강한 중장년기를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네,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학생 10명 중에 8명이 학교 안에서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느낀 성차별 중에서 교사로 인한 성차별, 언어적인 거나 행동적인 성차별이 많았다고 해요. 여기 계신 학생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직접 어떤 경험들을 겪고 있는지. 저는 영어 시간에 그 블룸이라는 꽃 피우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가 있는데 블룸, B-L-O-O-M. 네, 예. 그 단어를 설명하시는데 갑자기 여자는 아이를 품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꽃 피우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 숭고하고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성이 꽃 피우고 숭고하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예전에 이제 기술 과정을 배울 때 가정 선생님이 여자는 기술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기술은 적당히 하고 가정 열심히 배워서 좋은 가정 꾸려서 남편 잘 내줘 하고 애들 열심히 키우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남성 보조인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니다 싶었어요. 가끔 이런 경우는 있죠. 약간 머리를 다 자르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남자가 됐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나 약간 이제 막 운동하려고 그러냐. 운동을 해야만 머리를 짧게 자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윤서 학생은 저는 일단 남자애들하고 PC방을 자주 갔었는데 뭐 총 쏘고 그런 게임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레벨이 조금 이렇게 남자 아이들보다 좀 높았는데 근데 이제 왜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냐 이러면서 여자가 뭔 게임이야 이러면서 너 왜 그렇게 잘하냐 여자 아니냐 남자냐 뭐 이러면서 막 너 여자 아니지 솔직하게 중학교 때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TV가 반에 있잖아요. 네. 그게 컴퓨터에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컴퓨터로 막 그 여성 아이돌 영상을 보는데 막 아이돌이 가슴 흔들거나 막 엉덩이 흔드는 것만 막 반복 재생을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실에서? 네, 교실에서.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나갔어요, 여자애들. 불교에서. 네, 근데 다른 반에 있는 남자애들 다 몰려와가지고 그걸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정말 그건 우리가 성차별을 많이 느끼는 공간이 또 가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가정에서는 어떤지. 윤서 학생은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두 부모님이. 추석 때 머리를 완전 길었던 머리에서 조금 짧게 자르고 갔었는데 그때 친척 어른들이 무슨 일이냐 남자친구 있었는데 뭐 설마 헤어졌냐 너 학생 때 연애했냐 이제 공부하려고 자른 거지 이런 식으로 여자가 굳이 머리를 짧게 잘라야 공부를 잘하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도 없었는데 가정 안에서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형제들로 인한 성차별은 불편한 게 있으셨나요? 저는 이번에 제가 축구부 들어가서 축구를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축구를 하려면은 다치는 게 일단은 많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리에 멍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항상 이걸 걱정을 하실 때 아파서 어떻게 이게 아니고 여자애가 다리가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자애가 다리가 이게 뭐야. 학교 안에서 성평등 교육이 어떻게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예. 일단 저희 학교는 성평등 교육을 할 때 그냥 강의식으로 막 성평등 교육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내용 약간 강의식? 지식 중심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애들 다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약간 기본적인 정보만 주고 나머지는 다 같이 토의를 하면서 뭔가 얻어보는 방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성평등 교육이나 페미니즘 교육을 얘기하면 학생들이 눈빛부터 달라져요. 굉장히 남학생들의 반발감도 있고 반감도 있어서 되게 두려운데 페미니즘이 여자에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애초에 뜻이 여성주의라는 뜻이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남성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남자는 이렇게 힘이 세야 돼. 여자를 항상 지켜줘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동등한 인간이니까 그냥 뭐 개인적으로 개인차가 있잖아요. 모두 다. 그러니까 어디서 좀 이렇게 뒤처지는 사람을 이렇게 좀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지 남자라서 여자를 보호해줘야 되는 건 아니고. 토은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남학생들이 페미니즘이란 단어를 접하는 게 되게 유튜브나 아프리카 TV나 이런 곳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자극적이고 좀 더 가끔씩 유언비어가 떠들기도 하는? 예를 들어서 여성부가 뭐 조리퐁을 금지시켰다 막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가 떠돌잖아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인터넷으로 퍼진 것들이고 그래서 남학생들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여성 우월주의라고. 그냥 페미니즘은 우월주의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격차를 좀 이렇게 줄여보자 하는 건데 뭔가 자기들의 권리를 빼앗기는 게 두려워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권리를 빼앗기는 게 아니라 얻는 것이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고 페미니즘 교육과 성평등 교육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 두 학생들과 만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초등생들의 성차별적 언행지도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선생님이 그러실 텐데요. 성평등한 교사의 학습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여자 편을 들어요? 선생님은 매갈이에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 경우 당장 그 자리에서 학생과 말로 싸워 이기려고 하다 보면 해당 학생에게도 설득력이 떨어지고 논점을 벗어난 말골잡기가 되기 쉽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었던 기업들의 여성차별 고용 기사처럼 구체적인 케이스 또는 직접 생활하는 공간인 학급 내의 여성 보호자와 남성 보호자의 취업 현황 조사해보기 등의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학급의 모든 학생이 동감하기에는 몹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학급의 몇 명만 변화시켜도 그 아이들이 자라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외모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평가라는 점을 먼저 인식시켜야 합니다. 평가라는 건 점수를 매기는 거죠. 높은 것과 낮은 것, 혹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뉘죠. 인간의 존재는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성하는 외모 역시 평등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칭찬으로 하는 말 또한 누군가를 평가하는 행위가 되고 비교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여학생의 외모 강박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 올해 상반기 인기 1위부터 10위까지의 예능 출연자들의 모습을 한 번에 사진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아이들에게 여자와 남자로 나누어서 각각의 나이, 키, 몸매의 모습 등을 표를 그려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일단 거의 비중이 없고 나이는 20대나 30대 여자 탤런트나 아이돌 가수 등에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는 30대에서 50대의 다양한 외모, 키와 몸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게임 캐릭터의 여성과 남성의 외모 비교나 걸그룹의 극심한 다이어트 영상, 일주일에 한 번씩 걸그룹의 몸무게 검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과연 이것이 인권적으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학급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학생들은 왜 머리카락을 기를까요? 남학생들은 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나요?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냥 머리카락 모습이 이래요 라고 대답을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에 남자도 긴 머리카락을 하거나 핑크가 남자다운 색이라고 생각되었던 시대의 사진이나 초상화를 보여주고 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남자든 여자든 저도 긴 머리카락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여자다운, 남자다운 모습과 행동은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런 교육도 진행을 해봤는데요. 학생들이 평소에 여자애가, 남자애가 하는 표현 때문에 속상했던 경험을 써보고 서로 발표해 보기를 합니다. 여성다움이나 남성다움이라는 두 가지 틀 때문에 나의 재능이나 개성이 피해받고 있음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여기에 구애받지 않고 더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고정관념은 학생들이 접하는 대중매체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 문제도 꼭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프로듀스 101 같은 경우 1시즌과 2시즌의 테마곡을 비교해보면 여자 편이었던 1시즌은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픽미업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남자 편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로 시작하는 자신만만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뮤직비디오나 가사를 보고 쓰이는 말투를 비교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남자 그룹은 대부분 명령형을 씁니다. 여자 그룹은 대부분 부탁형이나 애교를 부리는 듯한 말투를 많이 써요. 구체적인 케이스로 설명해 주시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쓰셔야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좋아요. 모 대기업의 아르바이트 근무 규정에서 여성은 안경 금지 혹은 여성의 머리카락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고위직의 여성 비율이나 지난 총선의 여성 후보 비율 그리고 현재 정치인의 여성 비율 등의 자료를 보여주고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자리나 사회제도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이 많이 박탈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원하는 바를 크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친구 간에도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거나 싫어요 라는 의사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 간에 갈등이 있을 때 교사가 함께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규칙 하에 서로가 하고 싶은 말을 서로 해볼 수 있는 훈련을 합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운동을 하는 것도 여학생의 적극성을 더 키울 수 있습니다. 여학생에게 의도적으로 참 씩씩한 아이다, 너 진짜 멋지다 같은 칭찬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축구나 야구 같은 스포츠는 상대적으로 많이 해본 남학생들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이 같이 많이 해보지 않은 스포츠 분야라든지 교실 놀이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차별적 언어에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학생들이 성평등의 가치를 배워가는 교실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에는 여성 혐오, 군대 문제, 약자를 놀리는 행위 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혐오 표현은 강자가 약자에게 붙이는 표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주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차별당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성적으로 대상화되거나 객체화되는 존재들이 약자입니다. 약자에게 혐오 표현을 하면 실제적으로 차별을 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위협이나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강자에게는 혐오 표현과 비슷한 표현을 해도 사회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하의 대상이 되지 않죠. 다문화 국가인 미국의 경우 방송에서 흑인이나 여성이
백인 남성을 유머의 소재로 삼는 컨텐츠는 괜찮지만 실제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흑인이나 여성을 놀리는 소재는 윤리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남학생이 남학생에게 욕을 할 때 더 심하게 놀리는 표현을 쓰고 싶으면 노음 대신에 여성형인 사회적 약자를 욕할 때 쓰는 연을 쓰게 됩니다. 김치남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DC 인사이드의 경우에는 10여 년이 넘는 동안 된장녀라든지 김치녀, 보던깨라든지 3인한 등의 여성 혐오 표현이 전혀 제재 없이 쓰였습니다만 김치남이 등장하고 나서 2주 만에 금지화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비하 표현이 훨씬 더 심하고 제재 없이 쓰이고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현재 1인 미디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 혐오 표현을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을 할 때 군대 얘기를 하는 학생들을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군대 이야기에서 여성의 불평등을 들고 올 경우 초등학생에게 이해가 어려울 뿐더러 불평등의 불평등을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군대의 경우 나라에서 남성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존재라고 한정시킨 점, 사회적으로 지위와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를 남성으로만 국한시킴으로써 여성은 아예 사회적 존재에서 지워졌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남성의 개인의 상황을 무시한 채 증명하는 제도가 인권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군대에서 벌어지는 많은 인권 문제를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위에 의거한 폭언이나 폭력,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허술한 대응, 군대 내 성범죄에 대한 문제, 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는 심각한 사회적 인권 문제인 점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남성의 인권을 침해당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접근해보면 좋겠습니다. 약자에 대한 혐오는 인권 문제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약자를 혐오하는 표현, 글자 자체가 아닌 그 표현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짱깨의 경우 중국인이나 조선족을 비하하거나 특정 직업군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초등학생이 정확한 뉘앙스를 표현하기는 좀 어렵죠. 혐오 표현이 주는 느낌을 말해보고 그 표현에 자신의 이름을 넣었을 때 내가 어떠한 기분이 드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상대방의 존재를 무시했음을 알게 해야 합니다. 약자 혐오의 경우 약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만드는 데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게이라는 표현은 남성적이어야 하는데 행동이나 말투가 여자아이 같아 보여서 보는데 기분이 나쁘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동양인이 서양에 가서 칭챙총이라는 말을 듣거나 눈을 이렇게 찢는 표현 등을 당하는 경우에 서양인보다 동양인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차별의 상처를 주는 말이며 모든 사람은 동등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세요. 현재 1인 미디어의 경우 다국적이면서 채널이 무제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가 어렵습니다. 공교육인 초등학교에서부터 1인 미디어를 보는 기준을 세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런 수업 방식을 추천하고 싶어요. 학교 컴퓨터실에서 학생들이 평소 보는 1인 미디어 채널을 보고 잘못된 표현들을 찾아내보는 수업 활동을 하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냅니다. 특히 그런 영상을 더 많이 보는 학생들일수록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찾은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교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신고 기능을 직접 사용해보는 실습을 해보고 문제가 되는 컨텐츠를 평소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억압하는 것보다 대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같이 찾아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집중력이 짧은 편이고 본인의 흥미에 많이 몰두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없는 좋은 컨텐츠를 찾아서 보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는 목록 만들기 활동을 하면 재미있는 1인 미디어 시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혐오 표현의 어원, 성행위적인 표현이나 행동은
정확하게 짚어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저는 아한 기모띠를 설명할 때 일본의 어덜트 비디오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여성의 성적인 주체성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성폭력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한 기모띠라는 단어를 씀으로써 잘못된 성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복도에서 야동 이야기를 한다거나 다른 사람 앞에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표현으로 정확하게 정의해 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단어를 사용하면 저 사람은 음란물을 많이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당황하지 않는 모습으로 정확하고 단호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은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학교 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것, 가해자는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마련한 초등생들의 성차별적 언행 지도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교재와 이 강의가 성평등 교실을 만들어 가시는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원활한 성평등 교육을 위한 교원 대상의 원격 연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